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현대 투싼입니다. 투싼이라고 하면 사실 한 20년도 넘은 자동차죠. 준중형 SUV의 시조, 그리고 현대를 유럽에 알리게 한 가장 중요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판매량을 놓고 봐도 투싼만큼 잘 팔리는 현대차는 없어요. 현대차의 탑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자동차라니까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자동차인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거듭났다고 하니까요.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은 좋아졌고 그리고 어떤 점은 또 단점인지도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사실 DCT가 아니었죠. 8단 자동 변속기 들어오나?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셀토스가 그랬으니까 이 DCT를 없애고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줬어요. 어지간하면은 8단 자동 변속기는 굉장히 고급 자동차에나 들어가는 거다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셀토스는 소형 SUV인데 어떻게 그런 걸 넣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투싼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도 여전히 7단 D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단 DCT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죠. 내가 써봤는데 영 별로였어. 울컥거리고 그거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가다서다 할 때는 완전 괴로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차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DCT를 이렇게까지 잘 만들었나?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잘 만들었지? 이렇게 실제로는 변속 충격이 있었을 법한 그런 구간을 만들어 봐도 변속 충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CT가 이 클러치를 뗐다가 미트시키는 그 상황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약간 딜레이를 줘서 변속할 때 변속 충격이 없도록 아주 부드럽게 미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DCT라는 걸 눈치채는 분들이 오히려 몇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변속기가 DCT라는 점 때문에 투싼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DCT 변속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엔진이 고RPM으로 올라갈 때 보통의 경우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거칠어, 아니면 소리가 너무 힘들어해. 나 지금 힘든데 왜 자꾸 가속 페달을 밟으시는 거예요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괜찮아, 이거 받고 50km 더,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독일 차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감각들, 그걸 지금 투싼이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독일 차가 부럽지 않아요. 적어도 엔진에 있어서는요. 제가 뭐라고 했죠? 엔진에 있어서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핸들링 특성은 좋은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정교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 투싼의 스티어링 휠 느낌은 약간 좋게 말하면 부드럽다, 나쁘게 말하면 좀 둔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샤프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현대가 이걸 샤프하게 못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아반떼 N이라든지 아이오닉 5 N이라든지 이런 N차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샤프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무난한 패밀리용 자동차에는 약간 그냥 둔감한 이런 세팅을 굳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장거리를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쭉 잡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자 제어인데요. 전자 제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끄려고 하면 이걸 눌러야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를 끌래 주황색이 켜져야 비로소 제대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완전히 핸들 표시도 꺼져야 제대로 꺼지는 겁니다. 제대로 꺼지고 나면 약간 이 차의 본색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자, 본색을 살펴보면요, 이 차의 느낌은 아주 가벼운 자동차입니다. 투싼이 기존에 비해서 훨씬 길어져서 예전에 산타페만한 크기의 자동차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야, 이렇게 큰 차를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나,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운전 느낌을 보여줘요. 가뿐하게 움직여지고 가뿐하게 핸들링이 된다는 점은 아주 좋은 점.
아쉬운 점은 고속으로 갈 때 고속에서 묵직한 안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는 준중형 SUV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또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시속 110km 고속도로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튜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튜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기 정말 곤란한 것 중에 하나는 승차감이죠. 차가 얼마나 가속된다 이런 건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이 승차감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정도, 이걸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바라는 승차감이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승차감이 좋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차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등급으로 따지자면 B+ 정도는 되는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준중형 SUV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급 세단의 승차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K5라든지 이런 자동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K5 최근에 시승했을 때 이 노면의 잔충격, 노면의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더 정숙하고 더 승차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전 투싼은 약간 차가 좋긴 좋아. 그런데 좀 깡통 같은 느낌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실내로 너무 많이 전달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 흡음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훨씬 좋은 차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흡음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휠하우스 안쪽에 흡음재를 훨씬 더 확장했다고 하고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타이어 구르는 소음만큼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싼에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 이 뒷문을 닫을 때 깡통 소리가 텅 하고 나는 그런 것들이 투싼의 정말 아쉬운 부분이어서, 재진제라고 하는 무게가 있는 패드를 이 문짝 안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문을 닫을 때 텅 하고 울리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재진제를 안에다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났던 것 같거든요. 물론 설계를 더 잘해서 이 철판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꿔도,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도어 트림 형상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더 울리는 소리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전 투싼은 그걸 잘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 투싼은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서 이제 문을 닫을 때나 뭐 이런 고속으로 주행할 때나 이런 경우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 차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612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서울에서 부산 가고 남네요. 저희 EV9이 501km를 가는데 612km면 그거보다 더 가네. 와, 좋네요. 이 차는 1.6L 터보인데 연비가 12.5입니다. 리터당 1,800원 생각하면 아마도 88,000원 정도 이 차에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니, 88,000원이면 넣을 때 조금 눈물 나긴 할 것 같아요. EV9을 타고서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 100kWh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SK 일렉링크로 충전하게 되면 25,000원 정도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지 않을 거야, 난 특별히 뭐 굉장히 비싼 충전소를 일부러 찾아가서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35,000원 정도 들어가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와 가솔린의 이 비용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25,000원과 88,000원이 큰 차이가 아닌가? 상당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 10번 하면 25만원과 88만원이에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잘 따라가고요. 앞차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죠. 가속 굉장히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은 놀라지 않고 적당하게 가속되는 정도. RPM도 2300 정도로 적절하고요. 그리고 코너링을 해줄 때도 지금 핸들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코너링을 이 정도 해준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줘요. 근데 살짝 핸들을 돌릴 때 약간 거칠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차는 업그레이드 되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산타페라든지 최근 들어 뭐 EV9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탔을 때 그 핸들 돌리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해상도가 조금 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속 강도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앞차를 쫓아갈 때 얼마나 쫓아가게 할 거냐, 가속을 얼마나 세게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상태에서 앞차가 빠지면 빠르게 가속해라 라고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앞차 빨리 가속할 때 나도 빠르게 가속해, 아니면 앞차 없을 때 빠르게 가속해서 최고 속도로 빨리 올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의 가속 반응, 앞차가 없어지면 얼마나 가속을 빠르게 하냐, 얼마나 가속을 세게 하냐, 요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속을 얘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건데, 이야, 공격적이네. 뭐 스포츠카 운전하듯이 가속을 해줘요. 제가 운전해도 이렇게 하겠다 싶은 정도로 굉장히 젊은 운전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로 투싼을 놓고 보면 뭐 승차감이면 승차감, 정숙성이면 정숙성,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지금 딱 꼬집어서 요거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현대차 중에 가장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입니다. 특히 가격도 거기 넣고 봤을 때 이거는 가성비 최고의 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만족스럽게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이 투싼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탑10에 뽑아보면 투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예요. 아반떼나 스포티지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전 세계 자동차 사용자들이 이 투싼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자동차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인기 많은 자동차를 사는 게 좋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송곳처럼 딱 꽂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소를 딱 만든 그런 자동차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랜저 같은 자동차는 글로벌 프로덕트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용 자동차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시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차가 뭐 굉장히 잘 나간다기보다는 이 하이테크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는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자동차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현대가 다른 자동차보다 이 투싼을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또 들어요. 현대가 가장 잘 만드는 자동차는 아반떼와 투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자동차들은 조금 도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동차, 다른 자동차들은 그런 자동차라면 이 투싼은 이건 무슨 수를 써도 절대 망하면 안 돼. 혹시나 안 좋아할 수 있는지 이거 클리닉 해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더 많은 클리닉을 돌렸을 것 같고, 항상 시승기를 하면서 단점도 얘기하고 장점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차는 정말 단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디어 나왔구나.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헤드업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없었던 헤드업이 페이스리프트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아쉬운 점이 생겼냐, 이 앞유리의 굴곡이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지러워요. 약간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크기가 예전처럼 정말 작으면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앞유리 굴곡도 헤드업을 고려 안 한 상태에서 굴곡을 만든 상태라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자체가 어지럽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왜 어지럽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보는 눈이, 오른쪽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왼쪽 눈으로 볼 때 이미지가 약간 바뀌거든요. 오른쪽에서 찌그러져 보이고 왼쪽에서는 정상, 아니면 오른쪽에서 정상이고 왼쪽에서 찌그러져 보여. 이런 식으로 두 양쪽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헤드업을 보고서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헤드업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를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조금 고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메이커들은 요거 지도로 활용하잖아요. 지도로 활용 못하는 메이커가 오히려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로지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은 원래 되던 거잖아.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이것도 원래 되던 거잖아요. 이거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나서 이 내비게이션 하면 여기서 띄워주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딴 거 합니다. 예를 들면 옆에서 음악 들을래 하고 이거 틀 거예요. 잠깐만, 나 지도 봐야 되니까 잠깐만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둘이서 쌈 납니다. 이렇게 되면 오빠 식었어? 오빠 나한테 지금 소리 지른 거야?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하나의 화면으로 양쪽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퉈야 되는 이런 상황, 이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이 화면 여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뭐 혼다 CR-V라든지 도요타 라브4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서 와, 우리 차보다 그래도 조금 더 멋있는 느낌이다, 강인하고 좀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차를 보니까 혼다, 도요타 그게 뭐야? 현대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멋진 차를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예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을 더 잡고 각을 팍팍
팍 세우고 나니까 이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각이 세게 들어간 것처럼, 더 기하학적인 자동차처럼, 차 전체를 조각한 것처럼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전의 투싼은 사실 옆모양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앞모양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어요. 특히 램프가 켜졌을 때 그릴이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그릴이 램프가 줄었기 때문에 각각의 램프가 강하게 이렇게 인상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램프의 개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걸 원가 절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로 원가 절감인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램프의 개수 때문에 원가 절감 되는 것보다는 요거를 바꿨을 때 원가가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금형을 새로 파는 것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딨어. 있던 램프를 그대로 이렇게 빼는 거, 이거는 원가 절감이면 맞죠. 아니면 부품에서 옆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제거했다, 이것도 아주 쉬운 원가 절감이죠. 원가 절감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금형 전체를 바꿔서 그 형상을 완전히 달리했다, 이거는 원가 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금형을 새로 파는 거잖아. 자동차라는 물건은 뭔가를 자꾸 바꾸면 그거 자체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들어가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뒤쪽을 살펴보면요, 뒤쪽은 여기 파팅이 있었던 것, 정말 보기 싫었던 파팅을 이렇게 밋밋하게 유리 한 장으로 쫙 메꿔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깜빡이가 제가 정말 깜빡이 낮다 해도 이렇게까지 낮은 차는 전 처음 봤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중에 깜빡이가 제일 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낮습니다. 게다가 왜 LED가 아니고 할로겐이에요? 굳이 잘 해놓고서 하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램프 자리도 만들어 놨구만, 여기다 그냥 켜지 왜 이걸 여기다가 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더 내려왔어. 야, 이게 더 내려왔다는 게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두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어지러지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네, 렌티큘러 렌즈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베뉴하고 이 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그런 램프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방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내부로 돌출시켜 놓고 있습니다. 보통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 유리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유리에 반사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히게 돼서 이 블랙박스 품질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렇게 밖에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염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세차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세차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세차에서도 소리 알아서 닦이면서 깨끗한 청결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줘서 카메라 앞부분에 먼지가 쌓였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SUV잖아요. SUV형 자동차들은 비가 오게 되면 여기 와류가 생기면서 바닥에 있는 흙탕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후방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후방 블랙박스가 약간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어요. 그나마 산타페 같은 경우는 후방 블랙박스의 위치가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거든요. 산타페 같이 이렇게 포지션이 높으면 괜찮은데 스위치에 있으면 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둘 다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전하시다가도 한 번씩 좀 닦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쪽에 있는 트렁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10살짜리 어린이는 짐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막 태어난 신생하거나 1살, 2살짜리 어린애들은 짐이 이만큼입니다. 유모차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골프백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엄마 아빠 물건들, 아니면 레저용 물건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수납 공간은 이런 식으로 밑에 히든 스페이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스펀지로 더하는 거, 이거 하나가 생각보다 흡음을 많이 해줍니다. 이 타이어 아래쪽에서 구르는 소음이 많이 올라와요. 실내로 그런 소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한 층으로 덮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위에 또 이 정도로 제대로 된 보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폴딩할 수 있는 장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젖힐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뒤에 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급지진 않습니다. 요거 이렇게 당겼을 때 뭔가 전동으로 버튼 눌러서 슉 이렇게 젖혀지는 산타페나 펠리세이드 같은 자동차들하고는 약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요 정도라도 필요한 것들 잘 실을 수 있고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좌석은 어느 정도 젖혀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가? 아, 상당히 많이 젖혀지네요. 야, 요거 이렇게
네, 이 정도 젖혀집니다. 괜찮은데요. 여기 봤을 때 이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데 아마도 오염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코팅을 아주 두껍게 해놓은 그런 가죽입니다. 이게 가죽인데 인조가죽의 느낌이 강한 그런 가죽입니다. 지금 이렇게 긁어도 긁히지가 않아. 가죽인데 이 투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층은 아마도 조금 오염이라든지 뒷좌석에서 어린이가 뭘 쏟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클리닝하기 쉬운 그런 시트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선택됐겠죠.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밑에 타공을 안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여기 타공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끔가다 뒤에서 뭘 쏟으면 아니면 과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요 구멍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요. 초콜릿 같은 거 이 구멍 속에 들어가면 정말 와 그거 진짜 와. 하여간 머리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 이 실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다. 절대 이 차를 타고서 좁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당연히 있고요. 통풍 시트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620mm 짜리 포카리 스웨트가 여기 간신히 딱 들어가요. 요거보다 더 큰 포카리 스웨트면 아마 못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납 공간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 수납 공간이 꽤 커야 되는데 이 도어 트립을 지금 바꾸면서 이 수납 공간을 더 늘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아주 제대로 널찍하게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현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런 것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좀 더 높았어야지. 앞에 있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계기들이 위에서 그냥 보이잖아요. 이 높이만큼 더 올라와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있는 높이까지 여기까지 올라와도 돼요. 사실 뭐 계기판은 낮아도 돼요. 계기판은 더 높을 필요가 없죠. 근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거보다 조금 높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플레이하니까. 자, 게스트 모드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게스트 모드에서는 이 차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동영상 플레이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동영상 플레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게스트 모드를 로그인 안 해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왓챠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게스트 모드에선 지원 안 된다고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미리 보기라도 좀 해주시지. 근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비율이 굉장히 가로로 긴 비율이에요. 11:3 비율을 갖고 있죠. 5.3:3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16:9거든요. 16:9 정도의 디스플레이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그에 비하면 가로로 한참 더 길기 때문에 아마 양쪽으로 요만큼씩이 잘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 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플레이 기능을 앞으로 주요 기능으로 쓴다면 그럼 이 디스플레이 높이를 좀 높여서 비율을 좀 16:9에 가깝게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기판 안에 요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핸들림에 가려지지 않는 부분을 조금 이동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가장자리는 그럼 버리냐? 네, 버려야 됩니다. 요 가장자리는 그냥 효과, 디스플레이, 예쁘라고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 되고 주요 계기는 다 아래쪽으로 요 가운데로 옮겨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것들이 위로 나와 있냐면 안전벨트, 문 열었다, 불 켜졌다 이런 것들이 맨 위에 있어서 어지간한 사람들의 눈에는 요 윗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HDA라든지 이런 부분도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가려지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요 윗부분은 좀만 운전 이렇게 내리면 안 보여요. 근데 요 아랫부분은 어떤 운전자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아랫부분에다 보여주는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문인식 버튼이 있어요. 지문인식 버튼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눌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이든 이거 차 뽑았을 때 요 기능이 있으면 한번 눌러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요게 맞는 인터페이스인가 싶어요. 요걸 눌렀을 때 당연히 당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게 하는 기능이 없고 일단 홈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게스트라고 있죠? 요 왼쪽을 눌러요. 프로필 설정을 합니다. 프로필 설정하고 사용자 변경을 눌러요. 이거 주행 중에도 안 됩니다. 그리고서 사용자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야 돼. 이거 몇 단계 있죠? 제가 벌써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나? 버튼 누르면 끝나야죠. 내 지문을 내가 등록했는데 그게 왜 안 돼? 당연히 돼야죠. 이 차의 인테리어의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딱 왔을 때 와 감동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런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쓰게 되거든요. 살다 보면 구석에 있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짐들을
차에 놓게 됩니다. 이거 선반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넉넉한 선반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투싼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장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리프트인데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 와, 신기합니다. 그냥 모양만 조금 바꾼 게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을 새로 추가해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페이스리프트 아주 환영합니다. 아주 칭찬해요. 이런 인터페이스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핸드폰을 놨을 때 핸드폰 이런 식으로 충전되도록,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버튼들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런 거 잘 정리해서 집어넣고 아주 마음에 들죠. 이런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도 핸드폰 잘 보이고 잘 꺼낼 수 있고 집에 놓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주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요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EV6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에서 봤던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납 공간보다 많이 좁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차는 사륜구동을 갖고 있고 이 밑으로 머플러가 지나가요. 사륜구동을 위한 프로펠러 샤프트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완전 납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수납 공간이 요 정도의 수납 공간, 그래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손가방, 이 파우치 같은 거, 파우치는 한 3개도 넣겠네. 그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자동차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용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좀 차가 그냥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디자인은 형편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런 컬러를 새 톤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직물을 이용하는 거, 톤의 조화를 잘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 정말 눈엣 가시였던 이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이렇게 핸들 쪽으로 옮겨왔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라면 기존의 버튼식보단 훨씬 좋다, 그리고 득득득 하는 기계식보다도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오인 가능성도 그다지 없고 칭찬할 만한 그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네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게 은색에다가 불을 켜면 당연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안 해보고 만드나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죠? 이거 안 봐도 누를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봐도 누를 수 있으면 뭐하러 썼어, 애초에. 쓰지 말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파란색 그만 써주세요, 제발. 은색에다가 파란색 불빛을 비추니까 여기 무늬가 안 보이잖아. 그래도 우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투싼이 N9이 있어요. N9은 여기 검정색입니다.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N9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눈에 가신 이런 것들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9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건가? 그래서 일부러 약간 눈엣 가시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시는 건가? 역시 옵션의 장인들이시네. 사실 이건 오프로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와, 이런 게 오프로드잖아. 근데 그것도 오프로드지만 물론 이것도 오프로드입니다. 이거 로드는 아니잖아. 이런 식의 비포장도로 이런 곳을 많이 가게 되는데, 자동차가 가는 그런 길이 아닌 곳, 이런 곳을 갈 일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특히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세단을 끌고 왔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속도를 높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를 높일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도심에서 타라고 만든 자동차입니다. 도심을 메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오프로드를 가도 이 마음이 탁 놓이는 자동차, 전혀 불안감 없이 오프로드를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투싼인 것 같아요. 이런 벨지언 로드를 가는 경우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이잖아요. 노면의 잔충격 당연히 실내로 들어오겠죠. 그런 경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행할 수 있는 것, 승차감에 그다지 문제없이 다들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투싼 같은 이런 SUV 자동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행 감각을 놓고 보면 제가 단점이 없는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점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특출난 부분도 그다지 많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싼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뭘까? 올라운드 플레이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자동차, 모든 사람이 다 아쉬움 없이 쓸 수 있는 자동차다. 정숙성 뛰어나고 승차감 좋고 등등등 다 좋은데,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극단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극단적으로 잘 달려, 아니고요. 굉장히 샤프해,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핸들을 돌렸을 때 정말 서스펜션이 탁 이렇게 이동돼,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에 굉장한 모범생인데 한 5등쯤 하는 친구야. 근데 사실 그런 친구가 더 좋잖아요. 잘 놀고 수더분하고 서로 친구 먹기 좋고,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단점을 찾아내려 해도 그다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사리 찾아낸 단점이 그겁니다.
무난하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서 뭔가 난 특출난 게 필요가 없고 그냥 나쁜 부분만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건 애초에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디자인을 얘기하면서 저 디자이너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동차 디자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현대차의 디자인 센터는 세계 곳곳에 나눠져 있어요. 현대 남양 디자인 센터도 있지만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차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관여 안 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수장 입장에서 이 디자인을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디자인해 라고 했을 때 이 디자이너 각각의 디자인의 이 창의성이라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제약하지 않고 디자이너들이 각각 제각기의 그 훌륭한 자동차의 디자인을 다 개발해냈을 때 어떤 차가 되는지를 이 투싼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의 차급에서 요 정도의 사운드를 뽑아냈다고? 와, 대단하다.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좋은 사운드를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돈이 굉장히 제한적인 이런 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퀄리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차급에서 이 정도 사운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Tell me cuando 깐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고, 특히 이 오디오가 베이스가 굉장히 강조된 오디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도 보스 센터 포인트가 여기 없는 거, 그거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기본기가 굉장히 뛰어난 오디오라서 저는 어쨌든 한이 굉장히 따스해지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 앰비언트가 너무 약한 거. 그러니까요, 이 차가 그게 아쉬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어디 있나, 요런데 어디 넣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화려하다는 거지. 이 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앰비언트가 정말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데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수납 공간이 있는 곳에 물건이 있게 되면 요걸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반사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정말 은은하게 넣어 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졌죠. 정말로 이제 뭔가 각성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변화란 생각이 들어요. 이 투싼 이전에 있었던 인테리어들을 보면 뭔가 자동차들이 합리적인 인테리어와는 거리가 멀고 뭔가 디자인만을 위한 인테리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합리성을 바닥에 깔고 디자인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투싼 페이스리프트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이전에도 투싼이라는 자동차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이게 정말 모든 게 좋다가 마지막이 요건 좀 아쉽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딜 브레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계약하려다가 마지막에 요것 때문에 내가 안 해 라는 그런 부분, 이제 확실히 제대로 가다듬고 확실히 어려운 점을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자동차로 거듭났고요. 이제 투싼이라고 하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세계 최고 수준의 준중형 SUV의 반열에 올려놔도 손색이 없는 자동차로 거듭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